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고 이분이 강조한 것은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심리이론의 학자라고 해요. 이분은 전생애를 구분했어요. 전생애를 구분했는데 프로이드와 달리 자 전생애 8단계로 구분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녀석이 8단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 보이시나요? 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별표 하나. 자, 에릭슨 이론의 기초 개념을 보면 자아심리학, 점성의 원리, 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성의 원리를 에릭슨이 말했는데요. 점성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쭉쭉쭉쭉 가겠죠. 8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 2단계가 수월해지죠. 2단계 때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 3단계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 과업의 완수를 연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성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아심리학 인간은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프로이드는 자아를 자율적인 조종자가 아니라 원초와의 보조적인 존재로 봐요. 밑에 도표에 나올 건데요. 타율적 자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초화가 주인공이고 프로이드로 말하면 원초화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아는 원초화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 자아고 에릭슨은 이 자아를 자율적 자아로 보았습니다. 자, 에릭슨은 자아를 자율적 조종자로 간주한다. 그 자리만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점성의 원리 바로 위에 자아를 사고, 주의, 기억 등을 통해 현실을 다루어 나가는 자율적인 체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글자로 끝내면 자율적 자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점성의 원리. 인간 발달의 각 단계별 진보는 그 이전 단계의 성공, 실패 위에 부분적으로 정해집니다. 유아기에서 성인기, 노년기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생에 대한 발달 단계를 제시한 최초의 심리학적 이론이라 말할 수 있고, 신체의 각 기관은 성장과 발달의 결정시가 존재하며 미리 정해진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죠. 1단계의 발달 과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 2단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점성의 원리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위기는 해당 단계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성숙과 사회적 요구로부터 발생한 인생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하거든요. 심리사회적 위기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밑에서 보겠지만 1단계 같은 경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점, 아동이 각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면 자아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점차 성장하는 자아 속에 흡수되어 보다 건전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아라는 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가 각 단계마다 달라요. 지금 날개 쪽에 보시면 제가 다 써놨거든요. 1단계가 희망이라고 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1단계가 심리사회적 위기가 잘 해결되면 1단계에는 희망이라는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 각 개인이 단계마다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바로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본기 끝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쪽에 제가 8개의 자아를 다 써드렸어요. 이것만 잘 세팅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나? 1, 2, 3, 4, 5, 6, 7, 8단계잖아요. 이게 전생인데,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심불, 그 다음에 자수, 그 다음에 주죄, 그 다음에 근열, 그 다음에 정체감이에요.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대 역할 혼란이라고 해요. 또는 정체감 혼란이라 합니다.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생침, 그 다음에 통절입니다. 자,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 낼 때 되게 이렇게 바꿔버려요. 친밀감 대 침체감, 생산성 대 고립감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건 틀린 지문이거든요. 자, 심불, 자수, 주제, 근열, 정체감, 친구, 생침, 통절. 이 통이 뭐냐면 자아통합이에요. 자아통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풀어드릴게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 8개의 자아가 있겠죠. 자, 연결 문제에서 8개 자아까지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희망이라는 자아가 필요하고 희망이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니까 자율적인 의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자, 주도성은 목적이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능력이라는 자아,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친구 사귀는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 신체의 발달 능력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발달해야 되는 것이 4단계예요. 이때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때는 성실이라는 자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사랑이라는 자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때는 케어라고 하거든요. 케어는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하고 노년기 때는 지혜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에릭슨은. 그래서 이 연결하는 패턴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 유아기, 2단계 초기 아동기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기본적 신뢰감 대 기본적 불신감이라 있는데 심불의 동그라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아니면 날개 쪽에 희망이라는 자아입니다. 2단계는 자수조,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여기는 의지라는 자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령 전기 때는 주도성 대 죄의식이고요. 프로이드 남분기에 해당되는데 3단계니까 자, 이때는 목적이라는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주도성과 동의어가 있어요. 솔선성한다, 솔선수범한다 할 때 솔선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도성은 솔선성과 동의어가 된다. 자, 교재 바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령기, 아동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그리고 이때는 능력이라는 자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형성 대 자아정체감 혼란, 역할 혼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생식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실한 자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단계 성인 초기 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고요. 이때는 사랑이라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7단계 장년기 때는 생산성 대 침체감이 되고 이때는 배려라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노년기 때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고요. 이때는 지혜라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화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만 정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팁에 있는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보세요. 신불, 자수, 주제, 근열, 정체감, 친고, 생침, 통절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아래 보면은 5단계부터 8단계까지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친밀감 대 소외감이 있는데 이 소외감이 고립감과 동의어가 됩니다. 생산성 대 침체기가 있고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 비교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 비교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봅시다. 에릭슨을 봅시다. 에릭슨의 별표. 환경을 고려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사회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환경을 고려한 개방 체계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별표. 두 번째 거 성격 형성에 있어서 약간의 성적 충동이 인정되는데 자,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다 봤다. 사회적 요소는 뭐냐면 관계,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지배적이다. 무슨 자아? 자율적 자아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별표. 성격 형성에 있어서 사회를 더욱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역사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결속력으로 성격은 강화됩니다. 성격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형성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 양성을 강조합니다. 자아를 강조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은 성격은 전생의 동그라미, 이 자리 중요하겠죠. 당연히 별표, 전생에 걸쳐서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프로이드 왼쪽을 봐주세요. 바로 맨 아래에 보면 성격은 초기 아동기, 즉 3에서 6세를 남근기라 하는데요. 이때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린 시절을 찾아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의 노인 이론이 있는데요. 이 노인 이론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사례 문제로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릭슨의 노년기가 있어서 이 노인 이론을 여기다 넣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노인 이론에서 분리 이론이 있어요. 노인의 자발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뭔 활동이야.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분리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에 반대 이론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아니야, 노인이어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 활동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거든. 사회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인의 사회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활동 이론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가 역동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 이론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켜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이 중간 이론이랄까요? 그게 바로 역동 이론이다. 발테스의 역동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 노인분들이 신체적인 에이징, 노화로 인해서 분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충분히 활동도 가능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와 활동을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개 이 활동은 문명적인 발전에 의해서 노화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부분이나 청각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일을 선택하고 적정한 보상에 의해서 적정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동이론이다. 자,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이거예요. 노인의 자원이에요. 노인은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와 균형적인 교환 관계를 성립하려면 이 노인의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 이것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균형적인 교환 관계가 성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의 자원은 부족하고 젊은이 자원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덕이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은 현대화 이론이에요. 코길과 홈즈의 현대화 이론은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하락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하락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화 이론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려면 이 정도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 이론의 참고 내용을 보시죠. 그리고 수업을 노인 이론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분리 이론.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에 임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만족과 사회체계 입장에서 중단 없는 계속을 위해 노인과 사회는 상호 간에 동그라미 분리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자발적 분리라고 써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분리는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적 분리 밑줄, 심리적 분리 밑줄, 사회적 분리 밑줄입니다. 신체적 분리는 노화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분리가 있는데 이 심리적인 분리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인 분리라고 해요. 사회적인 분리는 은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입장에서 보면 노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지식과 기술이 퇴화된 노인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노인을 훈련된 젊은이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는 강요에 의한 분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분리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분리 이론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 이론입니다.
헤비거스트의 활동이론은 기본적으로 성공적 노년기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활동 영역을 찾아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이론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2번, 분리이론과 상반된 위치에 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의 참여 정도와 생활 만족도는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생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장은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에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에 다름없는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역동이론은 발테스의 성공적 노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역동이론은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의 중간이론의 성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3번 봐주세요. 이 이론은 보상이 있는 선택적 적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보상 또는 선택의 적정화 이런 것들 나오면 발테스 이론을 꼭 체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적정한 선택, 5번에 보면 적정한 보상이 있습니다. 적정한 선택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나의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정한 보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노화가 있어요. 신체에 노화가 있어요. 그 노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자,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보상이란 노화로 인해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등 일반 잠재력의 쇠퇴로 인하여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할 때 그 감소분을 보충하여 정상에 가깝도록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나 돋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보상을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일을 선택해서 성공적 노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환이론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의 활동의 교환으로 보며 노인은 대인관계 보상에서 불균형 교환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노인의 자원은 부족하고 젊은이 자원은 많기 때문에 교환관계가 불균형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 노인들이 젊은이와 상호작용할 때 훨씬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부족 또는 낮은 수입, 낮은 교육,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젊은 계층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노인들만이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가질 수 있죠. 이거예요.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은 충분히 교환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지위나 권력을 갖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무 또는 크기, 거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현대화 이론입니다. 현대화 진행에 따라서 노인의 지위는 시작 낮아지고의 동그라미 현대화가 되면 노인의 지위가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낮아지고 역할이 상실된다는 이론입니다. 현대화의 핵심적 요인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보건기술이 발전하고 있나요? 경제적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있나요?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나요? 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나요? 평생교육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요인이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조기 퇴직, 사회적, 지적 고립을 초래하여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밑에 기출 적용에 이 죽음에 대한 5단계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이게 1급 시험에서 잘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드디어 시험에 나왔죠. 이거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부, 분, 타, 우, 수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부정, 이게 뭐죠? 분노, 이게 뭐죠? 타협, 이게 뭐죠? 우울, 이게 뭐죠? 수용이다. 그래서 여기 타협은 협상과 동의어가 됩니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정.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믿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1단계. 2단계 분노. 왜 하필이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타협, 협상입니다.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연기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개가 신과의 어떤 타협이죠. 죽음이니까 신과의 타협, 이걸 협상이라고 합니다. 우울입니다. 자신의 병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할 결과의 확실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